안녕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생명 문제를 좀 알려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오늘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다인자 유전 중에서 이 문제에 있는 것처럼 그 표현형이 최대 11가지, 15가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 있을 때 표를 그려서 이 대문자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형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조금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바로 시작을 해보면요. 지금 유전 형질이 기억이라는 형질과 니은 형질이 있는데요. 기억이라는 형질이 A, B, D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런데 얘네들은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의 형질이 다인자 유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니은이라는 형질은 2라는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2라는 유전자는 이렇게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라고 딱 알려줬네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유전자형이 A, B, D, E인 부모 사이에서 A가 태어났는데 그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는 11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이렇게 소문자로 된 애들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부모를 써보면요. 부모의 유전자형이 AA, BB, DD, EE인 부모래요. 그럼 일단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친구들이 하셔야 될 일은 여기에서 A, B, D는 기억의 표현형을 나타내고요. E는 니은의 형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D로는 우리가 기억의 형질을 알 수 있고 E는 니은의 형질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방법은요. 지금 기억의 형질을 나타내는 저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와 니은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단순해요. 지금 우리 유전 문제에서 유전자들이 독립적일 수도 있고 연관일 수도 있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요. 가장 알기 쉬운 독립적인 간단한 방법부터 해보고요. 간단한 방법을 했을 때 위배가 되면 이제 연관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위배가 되지 않고 조건에 만족을 하면 그냥 독립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기억의 형질과 니은의 형질을 나타내는 염색체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계산을 할 때 기억에 해당하는 이 형질들은요, 표현형들은요, 표현형 자체가 얼마만큼의 가지수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니은을 나타내는 이 유전자형은 이렇게 교배시키면 대문자 2, 대문자 2, 소문자 2, 소문자 2, 소문자 2로 해가지고 독립적일 때 2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대문자 2로 표현되는 애, 소문자 2로 표현되는 애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의 표현, 형질을 나타내는 저 유전자들이 독립적인지 연관인지 관계없이 기억의 표현형의 가지수에다가 독립적인 니은의 가지수를 곱하면 2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2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11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니은의 형질을 나타내는 2라는 유전자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잘 못 따라오셨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A, B, D라는 유전자가 염색체상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요 2라는 유전자가 홀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2라는 유전자는 A, B, D인 누군가에 껴있을 수도 있고 모두 다 연관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은 독립적일 때가 제일 단순하기 때문에 이 2라는 유전자가
A, B, D 중에 누구 하나에만 껴있고 나머지는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관이 돼 있으면은요. 이렇게 표현형이 많은 가지수가 나오지 않아요.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런 유전자형을 가진 어떤 개체가 있다고 했을 때 A하고 B가 독립적이라면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런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하고 교배를 시키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AB, AB, 이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식세포가 쓰여지면서 여러분들이 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대문자 수가 얘는 4개, 얘는 3개,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2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대문자 수가 4개인 거, 3개인 거, 2개인 거 이렇게 각각 다양하게 나와요. 독립적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A하고 B가 이런 식으로 연관돼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 왼쪽에 있는 애에서 대문자 수는 2개, 여기 있는 거 대문자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대문자 수 2개, 여기 있는 거 없으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표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이 친구하고 교배가 돼서 이제 자손을 낳게 되면 그 자손의 대문자 수가 4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2개, 이렇게 해도 2개, 이렇게 하면 0개. 그럼 아까는 독립적일 때는 4개인 거, 3개인 거, 2개인 거, 1개인 거, 0개인 거 이렇게 5가지 표현형이 나오는데 여기는 표현형이 3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현형이 10의 숫자가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연관돼 있기보다는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럼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식으로 2라는 유전자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A, B, D 중에 누군가와 연관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생님이 D하고 연관돼 있다고 할게요. A, B, D 누구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요.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는 완전 다른 염색체에 있고요. D하고 E는 이렇게 같은 염색체에 들어있는 거예요. A, B, D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문제는 D하고 E가 연관돼 있을 때 같은 대문자끼리 연관돼 있는지 대문자 소문자로 연관돼 있는지 알고 싶으면 이 마지막 힌트를 보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 힌트를 보시면 소문자 DDE로 돼 있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대문자끼리 소문자끼리 연관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도 써보면은 부모 똑같이 A하고 B는 완전 다른 염색체, D하고 E는 같은 염색체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A, B, 그리고 D, E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먼저 A, B, D는 기억의 형질을 나타내고 E는 니은의 형질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E가 D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A하고 B만 먼저 표를 그리시면 돼요. 그럼 A하고 B만 먼저 표를 그리시면 어떤 표가 나오냐면요. 아까처럼 A하고 B에 대한 생식세포는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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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런 식으로 나와요. A하고 B에 대한 생식세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러면 여기는 대문자 수가 4개, 그 다음에 3개, 3개, 2개, 그 다음에 3개, 2개, 2개, 1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2개, 2개, 1개, 그 다음에 2개, 1개, 1개, 0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B에 대해서는요, 요 A, B에 대해서는요, 대문자 수가 총 4개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인 게 있고, 그 다음에 1개인 게 있고, 그 다음에 0개인 게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표를 그려서 A하고 B에 대해서는 대문자 수가 4개인 거, 3개인 거, 2개인 거, 1개인 거, 0개인 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D하고 E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A, B, D가 기억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쪽 가로줄에 D에 대한 걸 쓸게요. 그럼 가로줄에 D에 대한 걸 쓰면 여기는 DD일 수도 있고 DD일 수도 있고 DD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D에 대한 대문자 수는 2개가 최대, 1개, 0개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표에서는 A, B, D가 조합을 이루었을 때 기억에 해당하는 형질의 대문자 수가 총 6개인 거, 5개인 거, 4개인 거, 또 5개인 거, 4개인 거, 3개인 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좀 만드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D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조건 2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이렇게 2를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우리 친구들? 그럼 당연히 A라는 자손이 나왔을 때 A, B, D의 DE의 어떤 대문자 수를 가져본다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만약 A, B하고 그 다음에 D하고 된다면 기억에 대한 대문자 수는 총 6개가 되고요. 니은에는 대문자는 필요 없잖아요. 그냥 대문자이 대문자이면은 우리가 2라는 대문자 2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표에 해당하는 이 친구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를 해석하는 방법은요. 자, 먼저 봅니다. 우리 기억에 대한 표현형을 얘기할 때 대문자 수로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이 옆에다 써볼게요. 자, 기억에 대한 표현형을 얘기할 때 대문자 수를 얘기하는데 대문자 수가 6개인 게 있고요. 5개인 게 있고 4개인 거, 3개인 거, 2개인 거, 1개인 거, 0개인 거 이렇게 7가지 표현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니은이 대문자 수가 6개면서 니은이 대문자 2로 표시되는 거는 얘가 있어요. 대문자 수 6개죠? 그리고 대문자 2로 표시되죠? 예. 그 다음에 대문자 수가 5개면서 대문자 2로 표시되는 것도 있어요. 누구냐면 얘예요. 얘도. 이렇게 2개는 대문자 수가 5개고요. 기억에 대해서. 기억에 대한 대문자 수 5개잖아요. 그리고 니은에 대해서는 다 대문자 2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문자 수가 4개면서 2로 표현되는 것도 여기 있겠죠. 대문자 수가 4개면서 2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대문자 수가 4개인데요. 소문자 2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찾아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수가 3개인 애는 얘인데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은요. 대문자 수가 3개면서 대문자 2로 표시되고 얘는 소문자 2로 표시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수가 2개로 표시되는 게 있는데 얘네 둘은 대문자 2로 표시되지만 2개면서 2로 표시되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1개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1개인 것도 2로 표시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수가 없는 애 중에 대문자 2로 표시되는 애는 없어요. 이런 애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대문자 수가 없으면서 소문자 2로 표시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문제로 넘어오면 이런 부모가 교배돼서 표현형이 최대 11가지가 나오는지 확인했을 때 이런 식의 조합을 갖게 되면 자, 표현형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가지 표현형 나와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표현형 11가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에 이 문제에서 보시면 그 자손 A가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표현형이 부모와 같아야 돼요. 그럼 표현형이 부모와 같으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부모는 기억에 대해선 대문자 수가 3개여야 되고 니은에 대해선 표현형이 2인 거 찾으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 대문자 수가 3개이고 그럼 얘하고 얘가 되겠죠. 그리고 대문자 2로 표현되는 거니까 얘 빼고 얘하고 얘만 돼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나오는 얘네들의 확률과 얘네들의 확률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위쪽에 있는 확률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배시켰을 때
4분의 1의 확률, 얘는 2분의 1의 확률, 4분의 1의 확률이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지금 여기 있던 이 표를 여러분들, 예, 여기 있는 이 표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숫자 43210에 대한 표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걸 다 써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 써서 확인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4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였냐 하면은요. 아까 그 표에 보시면은 총 여기에 유전자 4개, 4개 해가지고 16칸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16개 중에서 조합은 관계없이 무조건 4개의 조합이 A, B, B 이 4군데 이 조합이 다 대문자가 돼야 되니까 4CC의 4예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똑같이 16칸 중에서 16개 중에서 3개만 대문자가 되면 되니까 4C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쓴 다음에 지금 여기 대문자 숫자가 2에 해당하는 거는 16분의 4C2에 해당하는 거니까 16분의 6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1은 16분의 4C1에 해당하니까 16분의 4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부모하고 똑같이 되려면 당연히 얘 또는 얘가 돼야겠죠. 그럼 얘가 되려면 16분의 6과 2분의 1을 곱하면 되죠. 16분의 6 그리고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까 16분의 3이 나오고요. 또는 이제 얘에 해당하는 거니까 16분의 4 하고요. 4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럼 얘가 16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16분의 3과 16분의 1을 더해야 되니까 16분의 4가 나오겠죠? 그러면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억하고 니은이 표현형이 모두 부모와 같을 경우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2번이 돼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복잡하고요. 그냥 깔끔하게 푼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터득해서 유전자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염색체와 유전자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표현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이 14번 문제를 기본 필두로 해서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 연습하시면 좀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 요거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하나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이해하셔가지고 모두 다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